안녕하세요. 삶과 건강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이 내 몸 안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후생유전학 에피제네틱스의 발전으로 우리의 건강이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 특히 식이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암 발생의 90에서 95%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그중 식이요인이 30에서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식이관리가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암 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들은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에 튀긴 음식은 가장 대표적인 제한식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트랜스지방과 최종당화산물 AGE를 생성하며 특히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될 위험이 높습니다. 흔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성 기름도 고온 가열 시에는 유해한 트랜스지방으로 변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과다한 소금이 함유된 식품도 피해야 합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암 환자의 경우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젓갈류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유가공품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아질산나트륨은 체내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아민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 자체도 암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넷째, 과자류와 같은 단순당 식품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 훨씬 많은 포도당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암세포의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과자류에는 인공향료, 색소 등 다양한 유해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청량음료는 과다한 당분, 특히 과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빠르게 간에서 대사되어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음료에 포함된 인산염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청량음료에 사용되는 방부제인 벤조산나트륨은 비타민C와 결합하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편의점 식품은 각종 화학 첨가물과 방부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의점 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다양한 보존제가 사용되며 조리 과정에서 트랜스지방과 최종당화산물 AGE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맛을 내기 위해 MSG 등 화학조미료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통조림 식품은 용기에서 용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A, BPA와 같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BPA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조림 식품은 보존을 위해 과다한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설탕에 절인 과일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과일청이나 효소라 하더라도 발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높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아이스크림과 같은 냉동 간식류는 유화제를 포함하고 있어 체내 유해물질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유화제는 지용성 물질의 흡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유해물질의 체내 축적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냉동 간식에는 인공향료와 색소, 과다한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숯불구이 육류는 조리 과정에서 여러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리가민 HCA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고기가 탈 때 생성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식품들을 피하는 대신 암 환자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전곡류 등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으며 적절한 수준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낮고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관리를 통해 몸의 상태를 항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이 조절은 반드시 개인의 상태와 치료 단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개별화된 식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식이요법은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식이요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